2019년 5월 28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은요, 일본의 요코스카 항구입니다. 이 요코스카 항구는 어떤 곳이냐면 미 해군 7함대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뒤로 지금 보이시겠지만 군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미군의 군함들이 보이는데요, 미군의 잠수정과 특히나 미 항공모함을 모체로 하고 있는 전대가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곳은 아주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이 유람선을 타고 이곳을 투어하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전해드리려고 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람선은 탈 수 없고 가장 이 함대가 잘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오늘 이곳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과도 아주 관련된, 직결된 많은 이야기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코스카 항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 미 해군 7함대가 있다는 의미는 이 해군 7함대의 규모 자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태평양을 비롯해서 극동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전초기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전초기지가 일본에 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볼 때도 아주 이곳은 전략적인 요충지이면서 강력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함께 이곳을 방문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트럼프 대통령 지금 2시간 30분이면은 대한민국에 갈 수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초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선술집에서 회담을 한다든지 골프 회동을 한다든지 하면서 아베 총리와는 거의 형제와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안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외면받는 현실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한미동맹을 더욱 돈독해 하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 해군기지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그랬던 사람들 선처하는 데 급급한 것이 이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감성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성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일 관계 언제보다 돈독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한테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있는 미 7함대 사령부만 가지고도 미군이 어느 정도 극동의 방어권을 가지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희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북한이 다시 도발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도발을 시작한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원조를 해주고 도와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니들 거 그런 거 받지 않겠다면서 김정은이 엄포를 부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사일 발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대통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못한 채, 특히나 오늘 이곳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했다 간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는 이 경색된 남북관계 해결하기 위한, 이 북한의 핵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활동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무사태평하다는 것이죠. 강효상 의원 문제를 여기서 한번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에 정상회담을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 뭐 국민이 그것까지 알 기본권이 있냐 마냐 하면서 헛소리 할 상황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 지금 미국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외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부터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일본에 보십시오. 일본 지금 미일 관계 돈독해지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요코스카 항구에 있는 이 미 7함대 사령부는요, 그런 의미로도 아주 강력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미일 동맹이 아주 강력하다는 건 말이죠. 특히나 미국이 어떤 딜까지 했습니까? F-35 지금 비행기를 이 일본의 공장을 지어주겠다는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뒤로 배가 한 척 보이실 겁니다. 저 배가 이즈모함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즈모함은 어떤 배냐면 일본이 만든 경항공모함형 배입니다. 아직은 지금 비행기가 실려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저곳에다 정박을 해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군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박을 해놨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F-35 공장을 일본에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만큼
정말 저 배를 보여줘서 경항공모함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일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저 배를 저기에 정박을 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나 저곳은 어디냐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페리 제독이 이 요코스카 항구로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만 봤을 때도 과거에 미국과의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근대화를 이뤄냈던 것처럼 군의 근대화를 한 번 더 이뤄내기 위해서 그 페리 제독과 이미지가 오버래핑 될 수 있는 저곳에 이즈모함을 갖다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베 총리처럼 정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무엇을 보여주는 게 있으십니까? 정말 보여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면 한미동맹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굳건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은 없고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북한 말 들어주기에만 지금 급급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한미연합훈련 같은 거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변심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그 변심된 모습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특히나 한미동맹을 더욱더 굳건히 해왔고 공고히 해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한미연합훈련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페리 제독이 이 일본으로 들어올 때 요코스카 항구를 통해서 개항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요, 페리 제독이 대포 2발을 쏘자 일본이 항복한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페리 제독이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세계화의 풍경들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증기기관차를 보여줬습니다. 증기기관이라는 게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신들도 근대화를 이뤄라. 그리고 우리와 수교를 하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과 수교를 했고, 그래서 아시아 근대화의 선봉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라는 시절을 거치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도 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미일동맹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요코스카 항구에 와서 아베 총리와 아마도 강력한 일본과의 안보동맹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으로만 봤을 때도요, 우리도 먼저 그런 걸 선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일본이 먼저 경항공모함을 만들어서 또 F-35 비행기를 일본에서 만들어서 저 배에 싣고서 우리보다 더 강력한 해군력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린 또다시 뒤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개항하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실천하지 못해서 얻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 아니었습니까? 그런 걸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질타하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또다시 선점을 해가지고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다시 뒤처지지 말아야 됩니다. 기술혁신을 이루고 군사혁신, 안보혁신 이런 거 다 이뤄가지고요, 우리가 더욱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가지고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가는 국가를, 인류 가는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요코스카 항구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도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와가지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제대로 전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 무엇일지 아시리라 믿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28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오늘 요코스카 항구에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함포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함포는요, 무추전함이라는 배에 있던 함포라고 합니다. 근데 무추전함은 어느 전투에 참여를 했느냐? 러일 전쟁에 참여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 러일 전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됐었습니까? 당시에 대한제국 한일 의정서 체결로 인해서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들어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에는요, 힘의 논리입니다.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요, 국력이 강력해져야 됩니다. 안보력이 강력해져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경항공모함을 지금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보 혁신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미일동맹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그 선두주자에 서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0년 전과 같은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안보 혁신을 이뤄내야 됩니다.